어제는 미국이 프론티어 모델 클라우드 개발자 생태계를 통해서 이 AI 시대의 표준을 잡으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중국이 최고 모델 경쟁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딥시, QN, 키미 같은 모델을 보면은 중국도 이 프론티어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런 첨단 칩 제약하고 미국의 기술 견제 속에서 중국은 프론티어를 추격하면서도 동시에 AI가 실제로 쓰일 도로를 깔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데이터 센터, 국산 AI 칩, 그리고 전력, 통신망 같은 연산 도로입니다. 둘째는 제조업, 물류, 고객센터,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산업도로이죠. 오늘은 이 중국이 어떻게 충분히 좋은 AI를 빠르고 넓게 실제 산업 현장에 깔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러면 먼저 연산도로부터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산도로, 그 AI는 이 모델만 있다고 돌아가지는 않죠. 데이터 센터, AI 칩, 전력, 통신망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깔려고는 하는데, 물론 이 연산도로는 중국만 까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 미국이 훨씬 더 큰 규모로 깔고 있는 도로입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하고 AI 칩, 전력 인프라에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다만 중국도 이 영역에서 뒤처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의 약 2,950억 달러 규모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망 계획은 그 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전국의 이 연산 인프라를 만들고 이게 가능한 중국 국산 기술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 통신사들이 데이터 허브를 운영하고 이 화웨이 같은 이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면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서방칩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도로 자체는 중국만의 이런 전략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이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중국의 특징은 이 도로를 이 미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생태계 안에서 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산업도로입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 미국은 이 프론티어 모델, 클라우드, 개발자 생태계를 통해서 그 AI를 거대한 플랫폼 산업으로 키운데 굉장히 강하죠. 중국도 이 경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산업 환경은 미국과는 좀 다르죠. 중국에는 이 많은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AI를 기존 산업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보려는 이게 좀 강합니다. 제조업, 물류, 전자상거래, 고객센터, 이런 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에 꼭 세계 최고의 성능의 AI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품질 관리, 설비 점검, 고객 문의 처리 같은 작업에서는 충분히 좋고 싸고 기존 시스템에 잘 붙는 AI가 더 실용적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실제로 시간하고 비용을 얼마나 줄여주냐 이거죠.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AI를 붙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산업에서 쓰세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장하고 물류센터가 바로 바뀌지는 않죠. 산업 현장마다 데이터가 다르고 장비가 다르고 업무 흐름이 다 다르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AI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AI 모델 하고 이 산업 현장 사이에서는 이 AI가 적절히 도움될 만한 지점을 찾아내고 또 그 현장에 맞게 이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 또 업무 흐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산업 적용 레이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산업 적용 레이어를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 AI 플러스 제조업 목표에는 2027년까지 제조업 분야에 지금 범용 모델 3개에서 5개 정도를 아주 깊게 적용시키고 산업용 지능형 에이전트 1000개, 고품질 산업 데이터셋 100개, 이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단순히 AI 모델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산업별 데이터셋을 만들고 적용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산업용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 현장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산업 도로의 강점은 이 최고 모델 하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막대한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그 수의 산업 현장이 있죠.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불린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대한 산업 현장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 좋은 AI를 빠르고 넓게 뿌려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가 이 제조업, 물류, 전자상거래 이런 비용을 조금씩 낮춰준다면은 중국의 원래 강점인 이 제조와 공급망 경쟁력은 이제 더 강해질 수가 있죠. 이것이 중국이 노리는 산업 도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중국의 AI 모델 딥섹의 가격 인하가 중요해집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산업 현장에 AI를 이렇게 넓게 깔려면은 모델이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게 싸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무 자동화에 AI를 붙이려고 하면은 사용될 때마다 비용이 들죠. 그리고 요즘에 AI 도는데 전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들죠. 그래서 추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 AI 확산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 딥섹이 주목받은 이유도 단순히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 낮은 비용으로 강한 성능을 냈고 또 모델 구조도 효율성을 강하게 의식한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AI 칩,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붙으면은 중국은 최고의 칩 하나로만 정면 승부하는 대신에 효율적인 모델 하고 산업 현장을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AI를 더 싸게, 더 넓게 까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국의 AI 칩이 엔비디아와의 격차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AI 경쟁의 한 축이 되고 성능만이 아니라 이 비용 곡선에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중국의 이 AI 산업 도로 전략 굉장히 강해 보이죠.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현장에 빠르게 뿌린다. 하지만 이 전략이 무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깐다고 전부 깊게 뿌리내리는 것은 아니고 싸게 깐다고 자동적으로 신뢰하고 표준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이 중국식 도로 전략의 한계가 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과잉 투자입니다. 중국은 특정 산업을 국가적으로 밀어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복 투자, 보여주기식 프로젝트, 실제 수요보다 앞서가는 설비 투자 생길 수 있죠.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전부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나 기업이 AI 프로젝트를 많이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부실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신뢰 문제입니다. 중국 AI는 국내 산업 현장에는 빠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보안, 이 검열, 정치적 리스크, 플랫폼 종속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좀 민감한 데이터하고 핵심 업무를 중국 AI 생태계에 맡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의 이 과도한 폐쇄 정책하고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 때문에 페널티를 먹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기술 병목입니다.
중국이 국산 칩하고 데이터 센터를 밀고는 있지만 첨단 칩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아직 미국 쪽 강점이 당연히 큽니다. 효율적인 모델하고 뭐 국산 인프라로 일부 격차를 줄일 수는 있는데 이런 고급 모델 훈련, 대규모 추론, 개발자 도구, 뭐 클라우드 생태계까지 뭐 한 번에 따라잡는 거는 쉽지 않죠. 어디서는 뭐 6개월 차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조금 복잡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로를 많이 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가 뭐 얼마나 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다른 나라가 볼 때 뭐 얼마나 신뢰할 만한 도로인지, 그리고 그 위에서 얼마나 강한 AI가 돌아가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넓다는 것, 그 도로 위에서 달리는 AI가 충분히 강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서는 뭐 싸고 기존 시스템에 잘 붙는 모델이 더 실용적일 수 있죠. 뭐 평평한 도로에서 뭐 택시용으로 뭐 페라리를 뭐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고객센터 답변, 뭐 상품 추천, 뭐 물류 최적화 이런 영역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모델이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좋은 모델을 뭐 낮은 비용으로 넓게 까는 것이 뭐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작업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고급 코딩, 사이버 보안, 뭐 법률 검토, 의료, 신약 개발, 이런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 업무에서는 모델 성능의 차이가 그대로 서비스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영역에서는 뭐 단순히 싸고 빠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도로는 AI 사용량을 넓혀주긴 하지만 이 프론티어 모델은 AI가 할 수 있는 일에 이 세일링, 천장을 아예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식 도로 전략은 프론티어 경쟁하고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도 산업 현장에 AI를 넓게 깔려고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모델을 계속 추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은 결국 미중 AI 경쟁은 단순히 뭐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었는가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 프론티어 모델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AI 시대의 표준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강력한 여러 가지 기둥을 세우려고 하죠. AI 시대의 표준 기둥. 반면에 중국은 프론티어를 추격하면서도 이 AI가 실제로 돌아갈 만한 뭐 연산 인프라고 산업 현장을 뭐 함께 깔려고 합니다. 미국도 뭐 도로를 깔죠.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뭐 개발자 도구, 뭐 산업 현장에도 물론 깔리고 국방 시스템 여기도 당연히 깔리고. 중국도 뭐 표준을 노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딥색, Q&A, 키미 같은 뭐 모델을 통해서 뭐 계속 벤치마크도 따라가고 하고 있죠. 다만 아까 말했듯이 뭐 두 나라가 강점을 발휘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미국은 AI 질서를 정할 표준을 잡으려고 하고 중국은 AI가 실제 산업에서 현장에서 넓게 쓰일 만한 도를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력을 키운다는 거죠. 잘하는 거를 해서. 표준은 질서를 만들고 도로는 사용량을 만듭니다. 그리고 AI의 성능은 그 도로 위에서 가능한 서비스의 천장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감사합니다.